당신이 허성태군요. 7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설마, 너 혹시 707 특전사 김정아 대위였습니다. 새벽 4시 목탁 소리가 금강사절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법당 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볼을 스치는 찬바람이 7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빗자루를 들고 돌계단을 내려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평온함이란 건 언제나 깨지기 쉬운 거라는 걸요. 빗자루 끝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10분 남짓 청소를 하며 법당 앞쪽 모퉁이까지 왔을 때였어요. 빗자루를 멈추고 숨을 고르려던 순간 나는 움찔했습니다. 이게 뭐지? 법당 기둥 밑에 흰색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자세히 보니 흰 구렁이였습니다. 제법 좋아 보이는 몸집에 비늘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어요. 흰 구렁이는 꼬리를 몸에 감고 머리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뒤편에서 나무를 다듬던 김씨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 뱀이에요. 김씨 아저씨가 전지가위를 떨어뜨리고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내 뒤로 숨으면서 말했죠. 저런 큰 놈은 처음 봅니다. 독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흰 구렁이의 검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묘한 기운이 느껴져.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슴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손에 쥔 염주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흰 구렁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나만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 회색 승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스님, 119에 신고할까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치려는 뜻은 없어 보여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만약 물기라도 하면 다시 흰 구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흰 구렁이가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몸을 늘려 법당 기둥을 타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처마 끝에 몸을 감고 다시 나를 내려다봤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김씨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저 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뱀 잡는 사람을 불러드릴까요? 처마 위 흰구렁이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믿고 싶은 곳에 있게 두겠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요. 김씨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스님은 무섭지도 않으세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도구를 챙겨 절 아래로 내려갔어요. 나는 혼자 남아 빗자루질을 마저 했습니다. 흰 구렁이는 처마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고개를 돌려 내 움직임을 지켜봤죠. 나도 가끔 위를 올려다보며 흰 구렁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마당 청소를 끝낸 후 3번 합장하고 법당으로 향했어요. 해가 중천에 이르자 오후 예불을 준비하며 촛불을 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흰 구렁이의 하얀 몸체가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부처님 앞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알 수 없는 예감에 염주를 더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7년 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작전 중 마지막으로 본 민수의 눈빛, 그리고 오늘 본 흰구렁이의 눈빛.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어요. 곧 찾아간다. 흰구렁이의 눈빛과 민수의 눈빛이 겹쳐지는 순간 7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흰구렁이가 나타난 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니 어김없이 흰구렁이가 내 방 앞 돌계단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하얀 비늘이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흰구렁이는 꼬리를 몸에 감고 내 방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또 왔구나. 문턱에 앉아 흰구렁이를 바라봤습니다. 흰구렁이도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 흰구렁이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천천히 법당 쪽으로 기어가더니 기둥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따라 나와 지켜봤어요. 흰구렁이는 기둥을 세 바퀴 돌고 처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다른 기둥으로 갔어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흰구렁이가 5번째 기둥까지 돌고 나서야 멈췄어요. 법당 처마 끝에서 절 입구 쪽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나도 흰구렁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습니다. 절 아래 길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흰구렁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올 것 같다는 뜻인가? 흰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전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의 본능적인 경고였어요. 설마, 아니지. 이곳은 평화로운 절인데.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깊어졌어요. 흰구렁이가 처마에서 내려와 내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발목을 스쳤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차갑구나. 흰구렁이가 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절 입구를 향해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꼿한 자세로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파수꾼 같았어요. 흰구렁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너도 뭔가 느끼는구나. 언제쯤일까? 흰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입에서 가늘게 혀를 내밀어 공기를 맛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작전 중 적의 기척을 감지할 때 동료들도 이런 표정을 지었지. 긴장하면서도 차분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새벽 2시가 지나자 흰구렁이가 몸을 풀었어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법당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아 절 입구를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은, 아니, 언젠가는 정말 누군가 올지도 모르겠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염주를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부처님, 이 절을 지켜주소서. 다음 날 아침, 흰구렁이는 다시 법당 처마 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불을 드리는 동안에도 흰구렁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씨 아저씨가 올라와 인사했어요. 오늘도 저 뱀이 있네요. 이상하게 계속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뱀이 뭘 기다리겠어요? 대답하지 않고 흰구렁이를 올려다봤어요. 흰구렁이도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확신했어요. 곧 무언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 흰구렁이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 준비해야겠다. 더 이상 평범한 스님으로만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당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어요. 흰구렁이가 경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7년 전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707 특전사 김정아 대위는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대위가 옆에서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정아야, 이 능선 넘어가면 적 기지가 나온다. 거리는 약 2미터. 우회로를 택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답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정면 돌파가 나을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작전 시간을 맞춰야지. 총을 점검하며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 내가 선두에 설게. 민수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정아야, 무리하지 마.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돌아가서 휴가 때 등산이나 갈까? 약속이다. 민수도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현재로 돌아왔어요. 법당에서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넌 죽지 않았을 텐데. 창밖에서 흰구렁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흰구렁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물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가 다른 모습으로 내게 온 것은 아닐까? 혹시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닐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흰구렁이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말 너야? 그날 밤부터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707 특전사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겠어. 절대로. 나는 염주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이 절을 지켜주소서. 흰구렁이의 눈빛과 민수의 눈빛이 겹쳐지는 순간 7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흰구렁이가 나타난 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니 어김없이 흰구렁이가 내 방 앞 돌계단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하얀 비늘이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흰구렁이는 꼬리를 몸에 감고 내 방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또 왔구나. 문턱에 앉아 흰구렁이를 바라봤습니다. 흰구렁이도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
흰구렁이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천천히 법당 쪽으로 기어가더니 기둥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따라 나와 지켜봤어요. 흰구렁이는 기둥을 3바퀴 돌고 처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다른 기둥으로 갔어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흰구렁이가 5번째 기둥까지 돌고 나서야 멈췄어요. 법당 처마 끝에서 절 입구 쪽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나도 흰구렁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습니다. 절 아래 길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흰구렁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올 것 같다는 뜻인가? 흰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전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의 본능적인 경고였어요. 설마, 아니지. 이곳은 평화로운 절인데.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깊어졌어요. 흰구렁이가 처마에서 내려와 내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발목을 스쳤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차갑구나. 흰구렁이가 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절 입구를 향해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꼿한 자세로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파수꾼 같았어요. 흰구렁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너도 뭔가 느끼는구나. 언제쯤일까? 흰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입에서 가늘게 혀를 내밀어 공기를 맛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작전 중 적의 기척을 감지할 때 동료들도 이런 표정을 지었지. 긴장하면서도 차분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새벽 2시가 지나자 흰구렁이가 몸을 풀었어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법당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아 절 입구를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은, 아니, 언젠가는 정말 누군가 올지도 모르겠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염주를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부처님, 이 절을 지켜주소서. 다음 날 아침, 흰구렁이는 다시 법당 처마 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불을 드리는 동안에도 흰구렁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씨 아저씨가 올라와 인사했어요. 오늘도 저 뱀이 있네요. 이상하게 계속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뱀이 뭘 기다리겠어요? 대답하지 않고 흰구렁이를 올려다봤어요. 흰구렁이도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확신했어요. 곧 무언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 흰구렁이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 준비해야겠다. 더 이상 평범한 스님으로만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당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어요. 흰구렁이가 경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7년 전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707 특전사 김정아 대위는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대위가 옆에서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정아야, 이 능선 넘어가면 적 기지가 나온다. 거리는 약 2km. 우회로를 택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답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정면 돌파가 나을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작전 시간을 맞춰야지. 총을 점검하며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 내가 선두에 설게. 민수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정아야, 무리하지 마.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돌아가서 휴가 때 등산이나 갈까? 약속이다. 민수도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현재로 돌아왔어요. 법당에서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넌 죽지 않았을 텐데. 창밖에서 흰구렁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흰구렁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물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가 다른 모습으로 내게 온 것은 아닐까? 혹시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닐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흰구렁이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말 너야? 그날 밤부터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707 특전사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겠어. 절대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조폭 하나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어디 숨겨뒀지? 다른 조폭이 불단 뒤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법당 문이 크게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허성태였습니다. 40대 후반, 얼굴에 흉터가 있는 조폭 두목이었어요. 다 어디 갔어? 허성태가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조폭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허성태가 법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뭘 찾고 있어? 형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앞서 나를 괴롭히던 남자가 말했어요. 허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없다고?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가 발로 유골함 하나를 걷어찼어요. 유골함이 굴러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 참아야 해. 허성태가 불경책을 집어들고 찍기 시작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하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어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흰구렁이가 법당 기둥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허성태가 또 다른 유골함을 발로 찼습니다. 야, 이스님 데려와. 조폭 하나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가시죠, 스님. 법당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허성태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싱싱한 스님이네. 몇 살이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허성태가 내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라고. 고개를 돌려 그의 손을 피했어요. 허성태가 비웃었습니다. 성격도 까칠하네. 이런 스님은 처음 봐. 보통 스님들은 순종적인데 말이야. 그가 내 주변을 돌며 말했어요. 우리 형님 유골함 어디 숨겼어? 정말 모릅니다. 차분히 답했어요. 허성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른다고? 계속 그럴 거야? 그가 또 다른 유골함을 집어던졌어요. 유골함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이 쉬시는 곳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허성태가 크게 웃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나는 우리 형님 찾으러 온 건데. 맞잖아. 조폭들이 함께 웃었어요. 허성태가 부처상에 다가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뭘 해준다고 이렇게 모시고 있어?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어요. 허성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뭐하고 사는 거야? 심심하지 않아?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으려 했어요. 그 순간 흰구렁이가 기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허성태의 팔에 감겨들었어요. 으악! 뱀이다. 허성태가 소리치며 팔을 흔들었습니다. 흰구렁이가 그의 팔을 꽉 조였어요. 이놈이 어디서? 다른 조폭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독사 같습니다. 허성태가 흰구렁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흰구렁이의 힘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빨리 이놈 좀 떼어내. 조폭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를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목소리에 강한 기운이 담겼어요. 조폭이 순간 멈췄습니다. 흰구렁이가 허성태 팔에서 풀려나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내 앞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성태가 팔을 문지르며 화를 냈어요. 이 징그러운 뱀이. 그가 발로 흰구렁이를 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흰구렁이가 재빠르게 피했어요. 흰구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섰어요. 그만하세요. 허성태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이 뱀이랑 친구야? 그럼 더 재미있겠네. 그가 조폭들에게 신호했어요. 둘 다 잡아. 조폭들이 나와 흰구렁이를 향해 다가왔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염주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흰구렁이도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법당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어요. 바닥에 놓인 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염주였어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스님으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하소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허성태가 손짓했습니다. 뭘 기다려? 빨리 잡으라고. 조폭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707 특전사 김정아가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내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몸을 낮춰 피했어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707 특전사 시절의 움직임이 되살아났어요. 두 번째 조폭이 옆에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팔로 맞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으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가 뒤에서 나를 붙잡으려 했어요. 뒤돌면서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조폭이 입에서 침을 토하며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허성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흰구렁이도 움직였어요. 네 번째 조폭의 다리에 감겨들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조폭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나와 흰구렁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치 전장에서의 동료처럼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뭐하고 있어? 허성태가 나머지 조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달려들어. 5번째, 6번째 조폭이 함께 공격했어요. 하나는 몽둥이를 들고 다른 하나는 맨주먹으로 왔습니다. 몽둥이를 든 조폭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아! 조폭이 몽둥이를 놓쳤습니다. 그 몽둥이를 받아 다른 조폭의 다리를 쳤어요. 두 번째 조폭이 무릎을 잡고 앉아버렸습니다. 흰구렁이는 7번째 조폭의 목에 감겨 그를 제압했어요.
조폭이 숨이 막혀 손으로 흰구렁이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흰구렁이의 힘이 더 셌어요. 8번째 조폭과 마주쳤습니다. 이 조폭은 덩치가 컸어요. 이런 깡마른 여자가. 그가 주먹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조폭이 숨을 못 쉬며 뒤로 밀려났어요. 추가로 그의 다리를 걸어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허성태 혼자만 남았어요. 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너, 뭐야? 스님이 아니지? 천천히 다가갔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스님 맞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허성태가 뒤로 더 물러섰습니다. 설마, 군인? 대답하지 않았어요. 흰구렁이가 내 옆으로 와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이 나란히 허성태를 바라봤어요. 허성태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야야, 잠깐만. 그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형님 유골함을 찾으러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 저를 더럽힌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허성태가 급하게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움직이지 마. 총이 있어.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차가운 눈빛이 그를 압도했어요. 흰구렁이가 바닥을 기며 허성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성태가 총을 흰구렁이에게 겨눴어요. 이 이놈부터 죽여버려. 그 순간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달려가 그의 손목을 쳤어요. 총이 허공으로 발사됐습니다. 탕! 총성이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허성태가 총을 놓쳤습니다. 그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어붙였어요. 끝입니다. 허성태가 벽에 기대 헉헉거렸습니다. 주위를 보니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흰구렁이와 나 혼자서 10명을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허성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법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허성태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나와 흰구렁이가 마주봤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끝났어요. 잠시 후 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쓰러진 조폭들의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가쁜 숨을 고르며 흰구렁이를 봤습니다. 흰구렁이도 나를 올려다봤어요.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정말 민수구나. 흰구렁이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걱정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흰구렁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허성태가 벽에 기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건 뭐야? 뱀이랑 대화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허성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허성태군요. 허성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7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허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너 혹시 707 특전사 김정아 대위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허성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정아, 그때 그 여자야? 최민수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민수를 죽게 만든 정보를 흘린 사람이 당신이었죠. 허성태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돈을 받고 정보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가 죽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허성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건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흰구렁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달래는 것처럼 발목을 스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복수는 답이 아니야. 하지만 허성태가 비웃었어요. 뭐야? 겁나서 못 죽이겠어?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야 해. 하지만 허성태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최민수도 결국 내 손에 죽었잖아. 너도 그놈이랑 같은 곳으로 보내주마.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흰구렁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내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천천히 법당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허성태가 따라 나왔어요. 마당에서 둘이 마주 섰습니다. 석양이 절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허성태가 목을 좌우로 돌려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네. 그동안 약한 놈들만 상대해서 재미없었거든.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팔을 자연스럽게 들고 무게중심을 낮췄어요. 허성태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그 자세가? 태권도야? 그런 운동 같은 걸로 나한테 덤비려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흰구렁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함께 이기자. 흰구렁이가 처마 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불어 승복을 흔들었습니다. 허성태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왔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마당 한편에서 흰구렁이가 처마 위에서 전투를 지켜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켜볼게. 정아야, 넌 충분히 강해. 바람이 불어 흰구렁이의 몸을 스쳤어요. 마치 7년 전 그 전장에서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청아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어요. 완벽한 호흡으로, 완벽한 신뢰로. 마당에서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흰구렁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이기자. 석양 아래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었어요. 허성태의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몸을 돌려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허성태가 마당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일어나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차기를 날렸어요. 팔로 막으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허성태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허성태가 뒤로 밀려나며 피를 토했어요. 이론. 그가 입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내 움직임이 7년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정확하고 더 차분했습니다. 수행으로 다져진 정신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허성태가 뒤돌려 차기를 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돌려 피했어요. 그 틈에 허성태가 달려들었습니다. 서로 붙잡고 밀치기 시작했어요. 허성태의 힘이 강했지만 내 기술이 더 정교했습니다. 그의 중심을 무너뜨려 넘어뜨렸어요. 허성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위에 올라타 목을 눌렀어요. 끝입니다. 허성태가 숨이 막혀 손발을 버둥거렸어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손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민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허성태의 얼굴이 민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수라면 뭐라고 할까? 허성태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허성태가 거친 숨을 쉬며 살아났어요. 헉! 헉! 왜 안 죽여?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죽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허성태가 기침하며 일어났어요. 미쳤구나.
나를 살려두면 후회할 거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나를 향해 찔러왔어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허성태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는 뭘 한 거지? 허성태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았어요. 역시 707 출신이네. 하지만 이 정도로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면은 고요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와 동료들을 죽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허성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이지, 돈. 그 작전 정보 하나에 1억을 받았어. 손이 떨렸어요. 돈 때문에. 그래, 고작 군인 몇 명 죽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어차피 전쟁터에서는 누군가 죽기 마련이잖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알바야?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약한 놈이 죽는 거지.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승복 겉옷을 벗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흰색 속옷만 남았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과하고 돌아가십시오. 참을성이 끝났습니다. 사과? 죽은 놈들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좋아. 그럼 제대로 붙어보자. 그럼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격렬한 격투가 이어졌어요. 허성태와 마지막 승부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허성태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하지만 그때 흰구렁이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어요. 힘없이 기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괜찮아? 흰구렁이가 내 무릎 앞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다름을 느꼈어요. 더 부드럽고 더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끝낸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흰구렁이가 내 손바닥에 머리를 기댔어요. 차가운 비늘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흰구렁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흰구렁이가 힘없이 몸을 맡겼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흰구렁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입을 살짝 열었어요. 혀를 내밀어 내 손을 핥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가면 안 돼.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흰구렁이가 꼬리를 살짝 움직여 내 팔을 감쌌어요. 힘이 거의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것을 느끼며 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말 너지? 7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야? 흰구렁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하지만 곧 다시 떴습니다. 마치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흰구렁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무리한 작전을 고집해서 너를 죽게 만든 건 결국 내 탓이야. 흰구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약한 힘으로나마 내 뺨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뜻 같았어요. 석양이 더욱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리를 감쌌어요. 흰구렁이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염주를 꺼내 흰구렁이의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이 생의 고통은 여기까지다. 다음 생에는 부디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태어나거라. 민수야. 흰구렁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고마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흰구렁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고마웠어. 나를 지켜줘서. 이번 생은 함께 이겨냈네. 흰구렁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꼬리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흰구렁이의 심장 부위에 귀를 대봤어요. 더 이상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흰구렁이의 하얀 비늘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흰구렁이의 얼굴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쉴 수 있겠네. 흰구렁이를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허성태와 조폭들은 여전히 기절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흰구렁이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흰구렁이를 안고 절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곳에 묻어줄게.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저녁 노을이 절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와 흰구렁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흰구렁이를 품에 안고 절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10분쯤 올라가자 작은 평지가 나왔습니다. 동쪽을 향한 양지 바른 곳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흰구렁이를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졌어요. 민수야, 마지막 집이야. 흰구렁이를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하얀 비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염주를 풀어서 하나를 떼어냈어요. 그것을 흰구렁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다음 생의 길을 밝혀주길. 천천히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한 줌씩 정성스럽게 덮었습니다.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주변에서 예쁜 돌들을 주워 무덤 둘레에 놓았습니다. 한 송이 들꽃을 꺾어 무덤 위에 올렸어요. 7년 동안 고생했어. 나 때문에 죽었는데도 다시 와서 나를 지켜줬구나. 정말 고마워. 합장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절 입구에 새로운 현판을 걸고 있었어요. 무문간 마이너스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를 위한 템플스테이. 글씨가 단정하고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첫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여기 그 스님 계신 곳 맞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상 옆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못 떠나겠어요. 아무 말 없이 염주를 돌렸어요. 언제 가장 숨이 막히셨습니까?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세요. 다음 날에는 젊은 남성이 왔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뒷산에 올라가 흰구렁이 무덤 앞에 앉았어요. 저기 제 친구가 묻혀 있어요. 제 잘못으로 죽었죠. 7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견디셨어요? 죽는 건 쉬워요. 하지만 살아서 갚아나가는 게 진짜 용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